신인간혁명 제25권 이케다 다이사쿠 인재성 인재를 찾자. 인재를 육성하자. 인재의 참가성을 구축하자. 야마모토 신이치는 이렇게 깊이 결의하면서 대화와 격려의 지방 지도를 계속했다. 중국 촉한의 명제상 제갈 공명이 이렇게 말했다. 나라를 다스리는 바른 길은 온 힘을 다해 우수한 인재를 찾아내고 등용하는 일에 있다. 창각회의 미래 또한 다채로운 인재를 얼마나 많이 육성하느냐에 전적으로 달려있다. 1977년 5월 27일 오후 1시 반이 다 되어 사가 문화회관에서 차를 타고 출발한 야마모토 신이치는 오후 4시가 되기 전에 구마모토 문화회관에 도착했다. 8년 만에 다시 온 신이치는 이로써 구마모토현을 8차례 방문하게 되었다. 얼마 전인 4월 30일에 개관한 구마모토 문화회관은 갈색 타일 외벽의 3층 건물부와 대강당에 있는 흰색 2층 건물부로 이루어진 아름다운 회관이었다. 주위에는 이삭이 난 황금빛 보리밭이 펼쳐져 있었다. 차에서 내린 신이치는 마중 나온 멤버에게 웃음 지으며 이렇게 말했다. 왔습니다. 여러분을 만나러 왔습니다. 뜰에 설치된 비석에 흰색 천이 덮여있는 모습을 본 신이치는 구마모토 현장 야나기 세쏘에게 그럼 바로 제막식을 합시다 라고 말을 건넸다. 마키구치스네 사부로 초대회장에 홀로 서는 정신을 비롯해 역대회장의 글을 새긴 비석과 구마모토 문화회관의 유래가 적힌 비석을 잇따라 제막했다. 자, 구마모토현 청년부장, 이 비문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게. 갑작스러운 지명이었다. 현 청년부장 가스야마 헤이하치로는 깜짝 놀라 당황했다. 하지만 예! 하고 말하고 비석 앞으로 나갔다. 이미 이 순간부터 신이치의 청년 육성이 시작되었다. 구마모토 문화회관의 유래를 읽는 가스야마의 목소리가 크게 울려 퍼졌다. 구마모토 문화회관 유래, 그리운 아소의 웅장한 화산 연기. 야마모토 신이치가 지명한 구마모토현 청년부장 가스야마는 회관의 유래를 3행 정도 읽었을 때 말이 막혔다. 법계 편번에 편번을 어떻게 읽는지 떠오르지 않았다. 생각나기까지 2에서 3초 걸렸다. 게다가 그 몇 행 뒤에 용에서 실수하고 마지막 단락에 기에서 또 더듬거리고 말았다. 다 읽고 나자 가스야마의 이마에는 땀이 비오듯 쏟아졌다. 신이치가 가스야마에게 말했다. 현 청년부장이 회관의 유래도 낭낭하게 읽지 못한다면 창피한 일이다. 현의 중심회관이 될 구마모토 문화회관이므로 비문을 사전에 잘 읽어서 머릿속에 꼭 새겨 놓아야 한다. 갑자기 시켜서 긴장한 탓도 있겠지만 그러한 노력과 공부가 중요하다. 도다 선생님은 참으로 엄하게 청년을 훈련하셨다. 공부하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아니다. 나와 이야기할 자격도 없다고까지 말씀하셨다. 만나 뵐 때마다 반드시 지금 무슨 책을 읽고 있는가 라고 물으셨다. 적당히 책 이름을 대면 그럼 그 작품은 어떤 내용인가? 내용을 요약해서 말해보게 라고 말씀하셨다. 속임수는 전혀 통하지 않았다. 도다 선생님이 엄해로 육성해주신 덕분에 지금의 내가 있다. 청년은 아무리 바쁘더라도 미래를 위해 날마다 맹렬히 공부해야 한다. 청년부 멤버 모두가 창각회 후계자이고 다음 시대의 사회를 짊어질 리더들이다. 하물며 현 청년부장이라고 한다면 각 현 청년의 중심이다. 현의 여러 분야에 걸친 요인을 만나 대화할 기회도 적지 않다. 그런 만큼 신이치는 청년들이 교양을 몸에 깊이 익혀 인류의 인재로 성장하기를 바랐다. 그래서 굳이 엄하게 지도했다. 신이치가 구마모토로 발걸음을 옮긴 가장 큰 목적도 청년을 만나 청년을 지도하고 격려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신이치는 유래가 적힌 비석의 제막을 마치고 방에 들어가자 차례차례 시를 읽고는 그 시를 색지에 썼다. 그리고 잠시 뒤 현장을 포함한 멤버 10명 정도와 간담을 나눴다. 여러분에게 주려고 시를 지었습니다. 승성산, 광포의 만년, 구축하노라. 이 시는 야나기 세쏘 현장에게 드리겠습니다. 승성산은 구마모토 문화회관의 별명입니다. 승리 또 승리하는 구마모토현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묘의 꽃 승성산의 향기 롭구나. 이 시는
후쿠치 야마마시의 현 부임부장에게 드리겠습니다. 신이치는 시를 몇 수 더 읊고 나서 색지를 건넸다. 그대여 일어서라. 구마모토 광포에 마상의 춤. 그리운 우리 벗 빛나도다 승성산. 그러고 나서 신이치가 모두에게 말했다. 훌륭한 문화회관이 완성되었습니다. 훌륭한 인재가 더욱더 육성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학회가 말하는 인재 요건은 무엇인가? 근본적으로는 생애 광선유포를 위해 꿋꿋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학회와 함께 사제부리의 대도를 계속 걸어가자고 결의하고 그 결의를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마음속을 볼 수는 없습니다. 온 힘을 다해 노력한다고 해도 마음속 깊은 곳의 일념은 나는 출세해서 권세를 얻겠다는 야심인 경우도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는 중심 간부가 그 야심을 간파하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선동되어 속는 일입니다. 만일 명문 명리의 사람이나 자신을 위해 조직을 이용하려는 인물에게 학회가 좌지우지되고 만다면 불법도 학회의 정신도 짓밟히고 맙니다. 이보다 더 무서운 일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리더는 한 사람의 마음속 오조에 어떤 일념이 있는지 간파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후배의 근본적인 일념이 탁해지거나 비뚤어지지 않도록 적확하게 지도하고 광선유포의 끝까지 살아가는 참된 투사로 육성해야 합니다. 신이치는 구마모토 땅에서 인재가 많이 육성되기를 바랐다. 그런 만큼 신이치의 말에는 열의가 담겨 있었다. 선배 간부가 후배의 마음속 오저에 있는 일념을 간파하려면 자신의 생명이 탁하면 안 됩니다. 자기 생명의 거울이 부옇거나 비뚤어지면 한 사람 한 사람을 올바르게 간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악연에 사로잡히게 되고 자신의 호불호에 따라 사람을 보게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창제 제일로 자기 생명을 끝까지 갈고 닦아야 합니다. 그리고 어번존에게 비추어 어서에 비추어 광선유포의 스승이 하신 지도에 비추어 그릇됨 없이 올바르고 청정무비한 신심을 관철해야 합니다. 그렇더라도 인간의 마음속 오조에 있는 일념을 금방 알 수는 없습니다. 짧은 기간에 간파하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1년, 2년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보고 있으면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겉으로 꾸며도 우연한 때에 놀랄 만큼 거만하기 짝이 없는 언동이나 나태한 태도가 나오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보고 있지 않을 때에 무엇을 하느냐에 그 사람의 본질이 나타납니다. 어쨌든 인재의 근본 요건을 한마디로 말하면 노고를 아끼지 않고 광선유포라는 사제의 길에 끝까지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인재를 파악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각도가 있다. 진지함, 성실, 정열, 강한 끈기라는 성격적인 면을 보는 방법도 있다. 또 언변력이 있다. 행동력이 있다. 감성이 풍부하다. 창조성이 있다. 기량이 뛰어나다라는 능력적인 면에서 보는 평가도 있다. 또 사회적인 지위나 처지, 학력, 그리고 경제력 등의 관점도 있다. 하지만 아무리 뛰어난 능력이 있고 사회적으로 높이 평가받는 위치에 있어도 신심의 일념이라는 근본이 흔들린다면 광선유포의 진정한 인재가 될 수 없다. 마음속 오조의 일념을 광선유포를 위해라는 큰 목적으로 정해야 성격도, 능력도, 지위도 모두 살려지고 사람들의 행복 실현을 위한 커다란 힘이 되는 법이다. 신이치는 모두에게 시선을 보내며 말을 이었다. 하지만 입회할 때부터 광선유포를 위해 살겠다고 결의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도 처음에는 경제고나 병고 등의 괴로움을 해결하고 싶어 신심을 시작했을 터입니다. 요컨대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 일만을 생각하고 신심을 시작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배에게서 광선유포의 끝까지 살아가는 속에 잣다 함께 행복이 있다. 또 거기에 최고의 행복과 최고의 환희가 가득한 인생이 있다고 배우고 온 힘을 다해 신심에 힘쓰면서 그 말을 실감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여러분이 광선유포의 대원의 끝까지 살아가겠다고 결정하고 신심에 힘쓰는 사람들을 육성해야 합니다. 그 일이 선배, 간부가 해야 할 사명이고 인재 육성입니다. 그러려면 먼저 여러분이 광선유포야말로 내 인생이라고 정하고 그 일념을 새빨갛게 불태우면서 동지를 촉발시켜야 합니다. 어쨌든 신심대학의 우등생이야말로 최고의 인재라는 사실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신일치는 현의 간부들과 간담회를 마친 뒤 회관 안과 뜰을 돌아보았다.
회관의 직원을 비롯해 만나는 사람마다 말을 건네기도 하고 함께 기념 촬영을 하는 등 격려를 거듭했다. 또 시니치는 필로티에 설치해 놓은 구마모토현의 입체 지도 앞에서 야나기 셋수 현장의 설명을 듣고 이렇게 말했다. 이 구마모토현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신심을 가르쳐 행복하게 할 것인가? 간부는 언제나 이 점을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원해야 합니다. 야나기 씨는 이제 50대가 되었겠지요. 하지만 노후의 안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광선유포를 근본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 점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현의 최고 책임자의 사명입니다. 구마모토현 사람들의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 현장으로서 진지하게 투쟁한다면 자신을 초월하는 커다란 경애를 열 수 있습니다. 광선유포를 위해 산다는 것은 이타의 날개를 크게 펼치는 일이다. 그리고 사명이라는 드넓은 하늘로 날아오를 때 자신의 경위가 크게 비약하는 법이다. 오후 7시 30분이 지나자 신일치는 회관 2층 옥상에 만들어 놓은 정원에서 여자부 직원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신일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위로의 말을 건넨 뒤 결혼에 관해 말했다. 결혼식에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일찍 결혼하는 경우도 있지만 늦게 결혼하는 경우도 있겠지요. 사람마다 각자의 인생이 있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결혼했다고 해서 초조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자부 시절에는 앞으로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결코 지지 않는 자기 자신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 점이 중요합니다. 젊은 여성 대부분은 연애하고 있을 때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만 하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결혼하고 조금 지나면 한때 연애 감정도 식게 되고 서로의 결점도 자주 눈에 띄게 됩니다. 그리고 남편의 일이 정체될 때도 있습니다. 또 병으로 쓰러지거나 불의의 사고를 당할지도 모릅니다. 자신이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는 태어난 아이가 병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모두 여러 가지 수법을 가지고 있으므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젊은 시절에 복운을 많이 쌓고 숙명 전환에 힘써야 합니다. 아울러 무슨 일이 있어도 지지 않는 강한 마음을 기르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한 신심입니다. 신이치는 여자부원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행복해지기를 바랐다. 그렇기 때문에 생애 학회에서 신심에서 멀어지면 안 된다고 딸에게 타이르는 심정으로 호소했다. 도다 선생님은 언제나 여자분은 교학으로 일어서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까닭은 행복해지려면 생명의 법리에 바탕을 둔 인생 철학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또 진정한 의미에서 여성이 인간으로서 자립하는 길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부터 여성은 어려서는 부모를, 결혼해서는 남편을, 늙어서는 자식을 따라야 한다고 했다. 근데 여성들은 그러한 복종의 포박을 끊고 자립의 길을 걷고자 했다. 여성의 세계를 전망하면서 중요한 점은 그 자립의 길이 참된 행복의 길로 직결된다는 점이리라. 진정으로 삶을 하나하나를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있는가? 주위의 의견이나 유행, 그리고 대세 등을 따르지는 않는가? 그것이 무엇을 목표로 하고 어디로 향하는가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저 다른 사람들에게 뒤처지지 않으려고 무리해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쫓으며 살고 있지는 않고 있는가. 진정한 행복은 자신이 만들어야 한다. 누군가에게 받는 것이 아니다. 자기 밖에서 찾은 행복은 시간과 함께 언젠가는 무너져 사라져버리는 순간의 행복이다. 행복해지려면 행복이란 무엇인가를 밝힌 철학이 필요하다. 철학은 삶의 방식의 근본이 되는 사고 방식이다. 니지렌 내성인이 이렇게 가르쳐 주셨다. 곳간의 죄보다도 몸의 죄가 뛰어나고 몸의 죄보다 마음의 죄가 제일 이로다. 어서 1173조. 돈도 필요하리라. 건강이나 기술도 중요하다. 하지만 마음의 죄, 요컨대 강하고 풍요로운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 또 내 인생은 왜 고뇌만 계속되는가? 너무나도 불공평하다며 먹구름을 올려다보는 듯한 심정으로 숙명을 한탄하는 사람도 있으리라. 불법은 생명의 인과 이법에 따라 그 원인을 명쾌하게 설에 나타냈다. 자신이 과거세부터 해온 언동이나 마음이 수갑을 형성한다. 그리고 현재 자신의 삶의 자세가 미래를 결정짓는다라고. 더욱이 니치란 불법은 과거의 수갑을 금생에서 전환하고 절대적 행복을 구축하는 직도를 명백하게 밝혔을 뿐 아니라
자신의 온갖 숙명은 그 숙명을 전환해 행복의 실증을 나타냄으로써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존귀한 사명이 된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다. 도다 조세이는 어떠한 시련에도 지지 않는 자신을 구축하고 참된 행복을 실현할 수 있는 생명 철학을 몸에 익힌 여자부이기를 하고 염원하면서 여자부는 교학으로 일어서라 라고 계속 외쳤다. 신이치는 구마모토 문화회관의 월화 정원에서 여직원들과 대화하면서 바람직한 활동에 관해서도 조언했다. 여자부 활동은 밝고 즐겁고 명랑하게 해야 합니다. 갑옷을 입고 눈을 부릅뜨면서 결전에 임하는 듯한 비장한 분위기라면 누구도 따라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여자부 리더이므로 어떻게 하면 모두가 생기발랄하게 적극적으로 분발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조직의 제1선에서 활약하는 젊은 멤버의 의견도 잘 듣기 바랍니다. 10년 전, 20년 전의 방식을 답습할 필요는 없습니다. 학교의 근본 정신은 아무리 시대가 변화해도 변하면 안 됩니다. 그 근본 정신은 만인의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 생에 어떤 일이 있어도 학회에서 멀어지지 않고 광선유포의 존귀한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활동 형태 등은 시대와 함께 또 세대에 따라 당연히 변화해야 합니다. 시대도 사람의 감성도 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여직원이 신혜치에게 물었다. 20대 초반에 여자부 간부로 등용되면 부원 대다수가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그런 경우 나이가 많은 사람을 어떻게 지도하면 좋을까요? 신혜치는 여직원의 구도심 넘치는 질문이 기뻤다. 여자부 간부가 되었다고 해서 윗사람이 되어 남에게 뭔가를 가르치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생각은 잘못입니다. 길을 쓰며 무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이 담당한 부원과 친구가 되고 우정의 꽃밭을 넓히면 됩니다. 나이가 많은 상대에게는 언니를 대하듯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신혜치는 여직원에게 잘 알아듣도록 말했다. 젊은 여성 리더가 자신감을 가지고 생기발랄하게 활동에 힘쓸 수 있도록 힘껏 조언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같은 여자부원이라도 상대가 자기보다 몇 살이나 나이가 많으면 공통된 화제거리도 없고 이야기가 서로 통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는 자기가 잘 모르는 부분을 겸허하게 배워야 합니다. 상대방이 사회에서 활약하는 사람이라면 지금까지 어떻게 노력했는지를 물어도 좋겠지요. 패션 감각이 뛰어난 사람이라면 감각을 연마하는 방법을 질문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격려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 어린 사람에게 해야 한다고만 믿고 있지 않습니까? 신이치가 말하자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가 아이에게 엄마 힘내! 라고 듣고 힘을 얻을 때도 있습니다. 이것도 아이가 해주는 격려입니다. 요컨대 격려는 나이가 많은 사람의 일방통행이 결코 아닙니다. 세대와 처지를 뛰어넘어 쌍방에서 격려를 보낼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이 선배나 나이 많은 사람을 격려하고 분발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인품이나 능력, 삶의 자세 등 상대의 훌륭함을 칭찬하는 일도 큰 격려가 됩니다. 직장에서 중책을 맡아 온 힘을 다해 일하는 상대라면 훌륭하네요. 우리 여자부의 자랑입니다. 저도 그렇게 되도록 분발하겠습니다. 라고 존경심을 솔직하게 전해도 좋겠지요. 인간은 설령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이라도 언제나 나를 생각해주고 열심히 격려해주는 사람, 신뢰하고 존경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기쁘고 마음이 든든한 법입니다. 인간은 사람과 맺는 유대 속에서 용기를 얻고 희망을 얻습니다. 그 아름다운 격려의 유대를 사회 구석구석까지 넓히는 일이 광선유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직원들은 신이치의 말 하나하나에 고개를 크게 끄덕이면서 귀를 기울였다. 여자부의 젊은 리더라도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부원에게 신뢰를 받게 되면 그 부원은 고민을 털어놓게 되는 법입니다. 인생 경험이 풍부하지 않으면 적절한 조언을 할 수 없는 문제와 맞닥뜨릴지도 모릅니다. 그때는 여자부 선배 간부나 경험이 풍부한 부인부 간부와 연결해 상담을 받도록 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여러모로 고생도 많겠지만 학교 활동으로 많은 사람을 만나다 보면 다양한 일을 배우고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자신의 시야를 넓힐 수 있습니다. 자신의 세계가 넓어지는 학교 활동이므로 즐거운 법입니다. 신혜치는 미래를 의탁하는 심정으로 덧붙여 말했다. 여러분은 신시대의 리더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간부상을 만들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간부라고 하면 호령하는 사람이라는 인상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저 활동 발표만 할 뿐이 아닌 자신이 솔선수범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제시하는 사람이 신시대의 리더입니다. 예를 들면 모두에게 불법 대화를 합시다 라고 외치고 끝나는 것이 아닌 자기가 가장 먼저 행동을 일으키고 이렇게 실천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 점이 중요합니다. 실패도 말하십시오. 결과를 내지 못했어도 도전하는 고투와 환희를 있는 그대로 말하고 계속 분발하겠다는 결의를 말해야 합니다. 그러면 모두가 그렇다면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도전하자고 생각하게 됩니다. 온 힘을 다하는 닭이신 자세에 사람은 세대를 초월해 공감하는 법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 과장도 거칠애도 없는 자신이면 됩니다. 구마모토현 여직원이 모두 모여 신이치와 간담하는 일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신이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파악하고 미래의 대성을 위해 발심이라는 씨앗을 심어놓고 싶었다. 이튿날 5월 28일 오후 구마모토 문화회관 개관 기념 근행회가 활기차게 열렸다. 야마모토 신이치는 근행회 인사에서 학계 활동은 자신의 신심의 환희와 복원을 늘리기 위한 운동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학계 활동에 대해서는 의무적인 마음이 아닌 권리라고 생각해야 하며 결의와 기쁜 마음으로 씩씩하게 활동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선유포의 주체자가 되는 일이야말로 복원을 늘리는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수호받는 쪽에서 동지를 수호하는 쪽이 되자. 수동적인 자세에서 능동적인 자세로 일어서자는 자세 속에 대성인에게 직결하는 신심이 확립된다고 호소하는 바입니다. 이어서 신이치는 앞으로 구마모토현 창가학회의 중요한 열쇠는 인재 육성이라고 말하고 어떻게 하면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지를 언급했다. 인재는 저절로 육성되지 않습니다. 인재를 육성하려는 선배 간부의 성이 넘치는 행동만이 후배들에게 인재라는 사명을 자각시킬 수 있습니다. 인간을 육성하는 존재는 어디까지나 인간입니다. 이렇게까지 나를 신뢰하고 기대하는가? 이렇게까지 나를 생각하고 애쓰는가? 라는 뜨거운 진심을 접함으로써 사명을 위해 살아가자는 의지력이 불타오르게 됩니다. 또 조직을 운영할 때도 사명을 자각한 한 사람, 한 사람의 힘을 신변에서 최대한으로 발휘시키는 배려를 잊지 말기 바랍니다. 언제나 선배 간부는 어떻게 하면 인재가 활약할 수 있는 무대를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해 온 힘을 다해 고민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선배 간부의 진지함과 성실,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계속해서 인재가 배출되는 법입니다. 아무쪼록 구마모토현 여러분은 앞으로 인재 구마모토를 모토로 삼아 간부 스스로가 인재가 되자 인재를 육성하자는 강한 기원과 지속적인 실천을 통해 뛰어난 인재를 많이 육성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이치는 광선유포는 기나긴 여정이므로 건강에 유의하면서 날마다 리듬 바르게 신심즉 생활을 하기 바랍니다. 라고 외쳤다. 건강을 증진하려면 건강해지자, 건강하자고 정하고 날마다 낭낭하게 창제하면서 생명력을 가득 넘치게 용연시켜 씩씩하게 활동에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는 식사, 수면, 운동 등에 반드시 신경을 써야 합니다. 당연히 폭음, 폭식이나 야식은 삼가야 하고 필요한 수면 시간을 확보함과 동시에 숙면할 수 있도록 연구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또 생활 속에 운동을 잘 도입해서 몸을 단련하는 일도 필요합니다. 국가 권력의 탄압으로 투옥될 때까지 마키코치 스네 사부로 초대 회장은 70살이 넘어서도 광선유포를 위해 활기차게 동분서주했다. 그는 심신 단련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마키코치 회장 시절 여름에는 시즈오카현 총본산에서 창가교육학회 수영회라는 명칭으로 연수회가 열렸다. 아침에는 모두 함께 라디오에 맞춰 맨손 체조를 했다. 연수 기간에는 시라이토 폭포까지 소풍도 갔다. 마키고치는 몇 킬로미터나 되는 거리를 왜 남학신을 신고 맨 앞에 서서 걸었다. 젊은 사람에게도 지지 않을 만큼 걸음걸이가 빨랐다. 마키고치는 시라이토 폭포에 도착하자 차가운 폭포수 아래로 옷을 벗고 담갔다. 사람들도 따라 들어갔지만 물이 차가워 발목까지 담갔다 다시 나왔다. 하지만 마키고치는 유유히
목까지 물에 잠겼다가 나왔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먼 길을 걷기도 하고 찬물에 몸을 길들이면서 날마다 몸을 계속 단련했다. 감기도 거의 걸리지 않았다. 그것도 오랜 기간 단련을 축적한 덕분이리라. 갑자기 그렇게 똑같이 하면 몸에 지장을 초래할지도 모르므로 준비 없이 흉내내면 안 된다. 하지만 노화를 막기 위해 자신에게 맞는 방법으로 몸을 단련할 필요가 있다. 신이치가 장례를 둘러보며 이렇게 말했다. 건강은 기본적으로는 자신이 지키고 자신이 관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자기 책임입니다. 자기 몸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자신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건강을 창조하는 일은 자기 인생의 가치를 창조하는 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건강에 유의해도 육신을 가진 인간이므로 일정한 연령이 되면 누구나 몸 어딘가가 고장나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는 몸 관리에 더욱 힘쓰며 휴양을 잘 취해 장수하는 인생을 완수하기 바랍니다. 또 무리해도 신심을 하니까 라는 안이한 생각에 비상식적으로 행동하다가 생활 리듬을 무너뜨려 몸을 상하게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신이치는 여러분의 건강과 장수를 날마다 아내와 함께 기원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인사를 마쳤다. 이야기를 마친 뒤 회원들을 위해 피아노를 몇 곡이나 연주했다. 필로티에서는 남자부 스태프와 고령자 그리고 아이들과 차례차례 이야기를 나누고 기념사진을 찍었다. 전국 전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신해치의 행동에는 변함이 없었다. 오로지 사람을 만나고 오로지 사람을 격려한다. 힘이 있는 한, 목숨이 있는 한, 정성을 다해 격려한다.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에 희망의 빛을 보내고 용기의 불꽃을 피운다. 그러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 했다. 신해치는 회원들을 조금이라도 쉬게 하자. 그만큼 내가 일하자. 언제나 전쟁터에 있는 내 인생이다 라고 각오했다. 학회가 지휘도 했다. 수백 명과 악수도 나눴다. 손이 저리고 손가락은 감각을 잃었다. 산처럼 쌓인 색지와 서적의 휘호도 했다. 팔을 들 수 없을 만큼 힘이 빠진 때도 있었다. 기념 촬영도 수없이 많이 했다. 계속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아서인지 눈도 아팠다. 그렇게 하지 않고는 전국 전 세계에 넓혀진 1,000만 명에 이르는 동지와 마음을 하나로 연결할 수 없다. 구마모토 문화회관 개관 기념근행회가 열린 28일, 야마모토 신이치는 오후 5시가 넘어서부터 지역 간부 40여 명과 나누는 간담회에 참석했다. 장소는 학계원이 운영하는 식당이었다. 먼저 돈가스 정식을 맛있게 먹은 뒤 신이치를 둘러싸고 간담을 시작했다. 어느 부인번이 보고했다. 마시키 본부의 본부장 사카우의 요시에입니다. 1958년 11월 16일 구마모토현을 처음으로 방문하신 야마모토 선생님은 구마모토 시내 체육관에서 개최된 구마모토 지부 결성대회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때 선생님은 나가사키현 시마바라에서 배를 타고 미스미 항구에 도착하신 뒤 미스미역에서 열차를 타고 구마모토역으로 가셨습니다. 그 미스미가 저희 구역 내에 있습니다. 선생님이 구마모토현을 방문하실 때 첫 걸음을 내디딘 곳이 미스미였다는 사실이 저희의 자랑입니다. 신이치는 그리운 듯이 웃음 지었다.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항구에는 구마모토 지부장이 된 노세 AGC 일행이 마중 나왔지요. 열차가 출발할 때까지 남은 시간 동안 여가를 하는 학회원 댁을 방문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많은 동지를 격려하고 싶었습니다. 그 무렵 미스미역은 소학교 건물처럼 목주로 된 역이었습니다. 나는 역에서 열차를 기다리면서 도다 선생님이라면 뭐라고 말씀하며 구마모토 동지를 격려하셨을까 하고 진지하게 계속 생각했습니다. 선생님은 구마모토에 가고 싶다고 하셨지만 실현되지 못하고 그해 4월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도다 선생님을 대신해서 구마모토에 가자. 그리고 모두가 진심으로 환희하고 감동하고 새롭게 결의하는 지부 결성대회로 만들자고 마음속으로 정했습니다. 그런 만큼 필사적이었습니다. 스승을 능가하는 투쟁을 할 수 있어야 참된 제자입니다. 스승이 지휘할 때보다 광선유포를 전진시켜야 영법 구주입니다. 그 승리 속에 사제의 부리가 있습니다.